오늘은 유명한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쿠썸 한유창 대표님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과 썸 타는 여자 쿠썸으로 활동 중인 쿠썸 한유창입니다. 지금 쿠팡에서 온라인 셀러로 하고 있고요. 쿠팡 관련된 판매 방법들을 말해주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온라인 판매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온라인 판매하기 전에는 그냥 주부였어요. 주부였고 네. 거의 어떻게 보면 경단녀? 결혼하고 나서 계속 집에만 있던 그냥 가정주부였습니다. 지금 주부라고 하시면 아이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아이가 셋입니다. 셋이나. 애국자입니다. 네. 주변에 아이 키우시는 분들 보면 아이 키울 때 시간이 많이 없으신 걸로 보이는데 네. 대표님은 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아이 어렸을 때는 네. 사실 아이들 좀 케어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머니가 많이 사실 도와주셨고 셋째가 태어났을 때는 신랑의 도움이 엄청 많아졌어요. 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아이들 키우면서 일까지 병행하는 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주위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사업이랑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신랑이랑 같이 도소매를 했었거든요. 네. 돈을 무조건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신랑이 어느 정도 매출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영업사원이니까 네. 이 돈이 다 저희 돈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근데 아니지. 생각보다 월세랑 그다음에 뭐 차량 유지비 이렇게 나가는 그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왜 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맨날 신랑이랑 싸웠던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제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 부모님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정 지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간과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업 초반에 많이 고정 지출이나 이런 거에서 간과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맞아요.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드셨을 것 네, 같네요. 생각보다 진짜 월세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월급 받으면 다시 넣고 월급 받으면 다시 넣고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됐었어요. 네네. 그럼 대표님 오늘 보니까 이제 텐션이나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신데 네. 이런 에너지가 혹시 어디서 나오시는 건가요? 이런 에너지는 원래 타고난 걸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고자 하는 것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알아보고 찾아보고 또 배우고 결제도 되게 많이 해요. 네네. 교육 결제도. 근데 그렇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즐겁고 뭔가 우울할 틈이 없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쿠팡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쿠팡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매출이나 네. 순이익 같은 거 오늘 다 궁금해 하실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저는 주로 매출이 쿠팡에서 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쿠팡 중에 이제 로켓 배송의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마켓플레이스, 로켓크로스, 로켓 배송 이렇게 세 가지로 매출을 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비중은 로켓 배송, 로켓크로스, 일반, 윙 이렇게 해서 매출이 나고 있고요. 잘 나왔을 때는 한 달에 2억이 넘는 매출도 있고 못 나왔더라도 1억 정도의 매출은 계속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단골마트 B2B라고 네. B2B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꾸준히 5천 이상의 매출을 만들고 있고 시즌 이렇게 명절 이렇게 되면은 거의 1억까지도 매출이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의 영역들을 넓혀가고 있어요. 사업을 초반에 했을 때 고정 지출이 많이 나서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월급에서 진짜 들어오면 넣고 계속 돈이 없으니까 이런 형태를 계속했다면 지금은 직원 월급 주고 고정급 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이 이제 쪼달린다. 이런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출을 알아보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서 지금 잘 남고 있겠지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가 걸리셨나요, 대표님은? 지금 제가 사업을 한 지는 8년 차가 됐거든요. 8년이나 되셨어요. 네, 8년 됐고 온라인 사업한 지는 4년 차가 됐는데
전과 후를 나누다 보면 오프라인은 영업의 한계가 있었어요. 신랑이 아무리 영업을 전국 당방 곳곳으로 다녀도 저희의 매출의 한계는 6천만 원 정도였다면 네네.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시즌을 만나거나 하면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을 시작하고서부터 조금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쿠팡에서 네. 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 이제 온라인 유통을 하시거나 이제 사업을 하시면 뭐 위탁이나 네. 제조 아니면 사입 이런 것도 있고 또 판매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도 있고 뭐 그로스도 있고 네. 아니면 직접 배송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프라인을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도매를.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물건을 사입해서 그리고 제 브랜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창고도 있고 그쪽에서 물건을 적재하고 창고비도 나가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전향하면서 저는 식품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해서 너무 신세계였어요. 와, 내가 재고가 없이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위탁을 한참 또 재밌게 하고 그걸로 교육도 하다가 이제 로켓 배송이나 로켓 그로스 쪽으로 제가 이제 전향을 하면서 사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로켓 배송이나 로켓 그로스도 다 사실 이게 방법들이 틀리고 하지만 이제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발주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바꿔놔서 그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저는 그렇죠. 약간 재고 리스크를 짓는 게 너무 재고가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로켓 크로스는 우리가 팔릴 만큼만 사입해서 넣어도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계속 최소화로 제가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 위탁의 경험과 유통 도매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B2B 사이트도 저희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중개 플랫폼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사업화해서 또 매출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위탁과 그리고 사입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어떻게 보면 형태를 가져가고 있네요.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혹시 쿠팡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 네. 어떻게 어떤 제품을 좀 성공을 시켰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쿠팡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제가 온라인을 모르니까 교육을 하나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가의 교육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쿠팡에서 식품을 해라 그렇게 그 강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식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저는 요리도 잘 못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식품을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식품을 계속해서 등록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쿠팡에 이 식품을 그냥 이 상품을 그냥 그대로 올린 게 아니라 뭔가 차별점이 없을 것 같아서 다 시켜서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었어요, 촬영을.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묶음 구성을 해가지고 조금 더 마진을 좀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네네. 찾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때 저는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진짜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진짜 클릭만 하면 주문 건수가 막 올라갔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갔던 게 사실 물건을 등록하고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면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판매가 안 돼서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때 올리고 나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밤도 새고 주말도 나가고 매일 그렇게 상품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계기들이 생겨서 그 위탁의 경험들도 생기고 그리고 선사입이라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내 제품으로도 이제 또 만들어도 보고 OEM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확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네. 쿠팡이 이제 대금이 들어오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2달, 뭐 네, 맞아요. 2달 길면 정도. 3달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뭐 요즘은 또 쿠팡이 또 빠른 결제나 뭐 이런 것도 도입하려고 생겼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시작하셨을 때는 네. 좀 무조건 거의 기다리셔야 됐을 텐데 좀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그 오프라인 기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산이 늦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도매를 했잖아요. 네네네. 도매를 시작했는데 무조건 먼저 물건을 보내고 팔려야지 정산을 해주는 업체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금도 못 받고 진짜 대금 못 받아서 가서 아침에 막 화장도 안 하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돈도 200만 원 받아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대금이 늦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 그냥 쿠팡 플랫폼은 늦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막 올랐을 때는 매출이
오르네? 지금 돈이 없네? 아, 그러면은 엄마한테 엄마 잘 있었죠. 엄마 지금 이렇게 네. 오르는데 지금 네.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들어오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그 자금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선정산이 생기고 나서는 선정산으로 해가지고 자금들을 미리 융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죠. 아, 네네. 그래서 아마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나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이 자금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쿠팡에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좀 약간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도매는 더 지옥인데 온라인은 무조건 돈을 주는데 네네네.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음.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에 비교하지 말고 그냥 이 플랫폼은 그렇다라고 해서 방법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의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맞아요. 최악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럼 돈이 들어오지? 네네. 이제 이 생각을 저도 잘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생각의 전환이 또 필요한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아, 혹시 네. 다른 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좀 네. 많이 실패를 경험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많은 초보분들도 만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매출이 뭔가 안 나면 판매가 안 나면 언제 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좀 꾸준히 하지 못하시는 것도 있고 또 처음에 온라인 판매는 접근성이 너무 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경쟁도 세지만 또 그만큼 빨리 많이 또 포기하기 때문에 네. 계속 저는 어떻게 보면 존중하고 버티며 존버하면 좀 나의 방법들을 계속 알아가면서 매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온라인 판매는 물건을 내가 올리고 그리고 팔아보고 CS도 하고 뭐 물건도 구해보고 최저가도 막 찾아가지고 마진을 또 높이고 이런 것들을 A부터 유통에 대한 Z까지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배워보면 꼭 매출을 크게 내지 않더라도 내가 꼭 다른 곳에서도 무언가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판매자의 입장에서 뭐 인스타에서도 사실 물건을 팔던지 블로거에서 팔던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 번만 이걸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론은 유튜브를 배우던 뭐 인스타를 배우던 나중에는 판매를 해야지 돈을 번다고 그쵸,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가 좀 힘들지만은 이런 그 판매의 경험을 한 번은 원사이클을 돌려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다. 당연히 힘듭니다. 네, 쉽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처음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냐면 모르니까. 그쵸. 모르잖아요. 처음은 다 네네. 모르잖아요. 덧셈을 배우고 뺄셈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어른들은 어른이 되면은 무조건 이걸 하면 뭔가 성과가 바로 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조급하고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그냥 들은 만큼 내가 빨리 성과를 내야지.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성과를 나면 뭐 다 부자 될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시간과 그다음에 내가 흡수해서 아웃풋을 내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원사이클을 한번 돌려봐라. 네. 이게 정말 좀 가슴에 와닿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한번 꼭 해봐야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혹시 상품을 파실 때 네. 마진이 높은 상품을 이제 좀 수량이 적더라도 네. 그런 상품을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마진이 적은 걸 많이 파는 게 좋은지 어떤 상품을 좀 추천하시거나 좀 좋아하시나요? 이거는 상품마다 다르고 플랫폼마다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진이 좋고 객단가가 높고 마진이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고관여라고 하는 상품인데 그런 상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맞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광고나 아니면 타겟층을 더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 마케팅적 요소가 좀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쿠팡 같은 플랫폼은 사실상은 여러 가지 물품도 파지만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필품들, 저가의 상품들, 2만 원 미만에 있는 상품들이 훨씬 더 구매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서도 저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고 그게 이제 깔아져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이제 매출인데 네네. 그래서 어느 게 사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싼 거를 아직 사실 안 팔아봐서 만약 그게 이제 방법이 되고 또 적은 노동을 하고서 되면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베스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걸로 그리고 쿠팡에서는 조금 저렴한 상품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 위주로 계속 쿠팡에서 팔릴 만한 상품들을 계속 등록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식품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식품을 했을 때 식품은 그냥 하나당 그 하나의 팩당으로 하면은 단가가 진짜 낮거든요. 네. 왜냐면 뭐 배송비 있고 그리고 그 수수료가 좀 높다 보니까 그걸 다 빼면은 뭐 800원 이렇게 남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한 팩짜리를 5팩 구성으로 하면 4,000원이 남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팩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들 네네. 그런 것들도 하게 되고 뭘 팔아야 될지 모르면 내가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자주 구매하는 거, 어떤 것들을 많이 사는지, 그리고 쿠팡에 사실 없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쵸. 없는 게 없으니까 검색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시즌이 바뀌면서 시즌 트래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시즌이 바뀌면서 내가 나 이제 지금 뭐가 필요하지라고 검색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관련된 상품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물건을 구매하고 네. 팔아보려고 하면 네. 이게 다른 사람이 살까? 라는 좀 고민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내가 이걸 샀는데 이게 정말로 팔릴까? 라는 걸 어떻게 확신을 하시나요? 1차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팔릴까라고 네. 하면 우선은 전 데이터 기반으로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사실은 온라인 처음 하실 때 많이 어떻게 보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이거 내가 좋아서 이거 팔릴 것 네. 같아서 그쵸. 라는 마음으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팔리고 싶은 리스트가 있다면 적어보고 그걸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네. 사람들이 지금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어느 정도 구매가 되는지 다 지표가 나와요. 그래요? 그리고 네네네. 쿠팡에서는 지금 경쟁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시즌성인지 비시즌성인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이걸 지금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한 번 더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혹시 위탁 판매를 할 때 네. 저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위탁 판매 도매처에서는 네. 좀 상품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은 도매국이 소매국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네. 도매국에서도 보면 1등 판매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또 저렴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도매국 네. 안에서도 최저가를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한 최저가도 찾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마진이 없으면 사실 딴 거 보면 돼요. 저는 그 온라인 시장의 이런 키워드나 상품들은 정말 그 바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다 같아서 누군가 하나 웅덩이 푸더라도 바닷물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뭐야 이거 지금 쿠팡에서 이렇게 파는데 지금 도매국에서 이래? 그럼 다른 거 보시면 훨씬 더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도매국에서도 보시면 저렴한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묶음 상품을 하던 아니면 다른 거랑 내가 묶어서 어느 정도로 이제 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쿠팡에서는 진짜 뭐 가격이 다 무너진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들이 좀 어느 정도 선에 이렇게 파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는 게 사실 네. 쿠팡 셀러로 혹은 이제 셀러로서 하는 그런 재미. 일이죠. 네. 재미로 느끼면 너무 좋지만 재미로. 네. 대표님만의 상품을 소싱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그런 대표님만의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어떻게 저 되시나요?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어떤 걸 설명을 드렸냐면 쿠팡에서 경쟁 강도가 낮은 제품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낮은 제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켓이 많이 없는 상품. 네, 많이 없는 상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식탁보예요. 네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 식탁보를 내가 어쨌든 사고 싶어 하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식탁보를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식탁보를 검색을 했더니 이런 것처럼 방수 식탁보도 있고 꽃무늬 식탁보도 있고 체크무늬 식탁보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죠. 네. 만약에 방수 식탁보를 찾고 싶어. 근데 식탁보를 검색했더니 여러 개 키워드 상품들이 막 나와요. 네. 그러면은 내가 다시 방수 식탁보를 찾겠죠. 그 방수 식탁보도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뭐 이게 얼룩이 안 지는 식탁보 이렇게 찾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 대신 내가 없으면 그 다른 키워드를 찾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키워드들을 굉장히 잘 보는 편이에요. 거기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힌트는 네네. 로켓 배송의 비율이 적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는 그런 키워드들을 찾아서 내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로켓 필터로 무조건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로켓 필터를 걸어요. 네네네. 대표님도 그러시나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 네. 네, 저는 아닙니다. 로켓 필터를 거는 이유는 빨리 받고 싶어서. 네, 성격이 그쵸. 급하잖아요. 그래서 로켓 네네. 필터를 걸면 만약에 로켓이 너무 많은 상품이면 내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은 뒤에서 내 상품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확률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로켓이 많이 없는 상품이면 내가 뒷페이지에 있더라도 로켓 필터를 딱 하면은 로켓이 내가 판매자 로켓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는 네네. 그 틈새를 노려서 매출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돼야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난관은 이렇게 팔다 보니까 상품이 너무 많아. 그쵸.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네네네. 한 가지 상품만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팔고 있는 상품 중에서 그게 좀 자리가 잡혀서 좀 팔리면은 그거의 상위 연관 키워드를 보셔도 되고, 조금씩 계속 이제 내 상품들을 키워가는 게 저는 네네.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대표님, 요즘에 테무나 알리 같은 중국 온라인 판매 사이트들이 굉장히 좀 성행하면서 네. 국내 유통이 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선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쇼핑의 1등이 어디인지 아세요? 쿠팡 아닌가요? 네, 맞아요. 쿠팡이랑 두 번째는 11번가인데 그 확률이 이제 5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1등이 쿠팡이고 나머지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나머지들 다 망해야 돼요. 다 쿠팡만 쓰는 거 그쵸, 같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아직까지도 G마켓을 쓰는 사람들, 11번가 쓰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네네. 안 그랬으면은 다 망했겠죠. 쿠팡만 독보적으로 네네. 남고. 그렇기 때문에 알리나 테무나 당연히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한 번씩 호기심에 써볼 거고, 그러다가 내가 맞으면 계속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쿠팡에서도 매출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쿠팡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유저들은 쿠팡만 사용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알리 테무가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알리 테무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도 자주 봐요. 그런데 물건 막상 받아보면 거의 예쁜 쓰레기? 뭔가가 이제 버릴 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굳이 내가 맞아요. 이거를 사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상품군은 알리테무에서 사고 어떤 것들은 쿠팡에서 내 스스로도 나뉜다면, 그러면 쿠팡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들을 내가 더 분석하고 또 그 팔릴 만한 상품들을 더 발굴해서 등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아마도 알리나 테무가 들어온다고 해도 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사는 것들이 꼭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힘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영향은 있을 수는 있죠. 네네.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제가 그 영등포 유통상가에 있는데 영등포 유통상가에 주로 이제 고객 도매들이 많거든요. 네. 도매층은 어디에 납품을 하냐면 그런 게 우리 그 지하철이나 이렇게 액세서리 샵 있죠. 네네. 거기 이게 오프라인 매장에 많이 납품을 하는데 매출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그냥 사람들이 사면 거기서 막 3만 원 이렇게 케이스들이 비싸거든요. 그쵸. 그런데 알리테무는 너무 싸니까 그냥 기다려도 거기서 사기 때문에 막상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는 분명히 타격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어떤 카테고리들은 괜찮은 카테고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요. 어떠한 나에게 위급함이 왔다. 이거는 나에게 어떤 신호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하고 내가 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뭔가의 그 위기가 왔을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매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었어요. 이게 사업가로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기가 생기면 빨리 변화해서 어느 자기만의 방향을 찾는 거라든지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일 오래된 직원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사장님은 맨날 물속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누가 머리를 끄댕겨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이제 몇 번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아남는다고 하시고 저 나름대로도 법인은 3년 안에 폐업률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내가 지금 잘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